오염의 습격. 전파 이용의 건전한 발전의 목적인 전파 방어 지침은 일본은 전자파 어떻게 규제하나? 고주파에 관한 규제는 총무성의 전파 방어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1990년 6월 총무성의 전신인 우정성 이렇게 해서 규제가 되고 있다. 전자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전파는 위험하다, 도크마루 진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 전자파의 고주파, 파동, 슈먼 공진파와 인간의 뇌파와의 관계. 1900년 이전까지 우리는 이처럼 매우 약한 자연적인 전자방사적인 환경 속에 살았다. 그런데 100년 남짓하는 사이에 인공적인 전자방사선, 고압선, 가전 등 극저주파, 의료용 X선, 핵실험, 원전 등 급속히 늘어났다. 수백, 10억 배로 늘어난 인공 마이크로파.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물이 출현한 것은 약 37억 년 전. 슈먼 공진파로 불리는 전자방사선과 공존해왔다. 하나의 파정. 간사이 철도 25개 회사가 휴대전화 규제 완화, 전자방사선 규제 완화가 교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전원 오프를 종일해서 혼잡시로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노역자 보수 부근에서는 전원을 꺼달라고 안내를 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심장 페이스메이커를 오작동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전원을 그런데 2013년 1월 총무성이 개량 페이스메이커는 오작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각종 전파 이용 기기의 전파가 유식형 의료기기에 끼치는 영향으로 개청했다. 캐나다에서 확산되는 직장 내 향료 사용 금지 방침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비상식으로 인식하는 요즘의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향수나 향료 사용도 비상식적으로 행동으로 취급한다. 미국 소녀의 체내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이 검출되다. 1900년대 후반에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하는 접착제나 도료 등에서 휘발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들이마셔서 많은 사람이 새집증후군에 걸렸다. 그래서 보니까 전식 유병률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향료는 일본에서 방임 상태이다. 향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알레르겐을 또 편두통을 재발하고 등등 후점막까지 침투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복합화학 물질이다. 향료란 기후현에서 착착력 환경 개선 사업을 착수하다 했네요. 경피도의 문제, 화장품, 의복, 옷장, 또 식기, 욕실, 바다, 청소기, 마루바다, 소파,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은 경피독이 어쩌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다. 화학물질은 입과 코와 피부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하고 합성한 화학물질은 2013년 현재 8천만 종류에 이른다. 향수, 활성제, 곰팡이 제거, 세정제 등등등등. 화학물질부터 몸을 지키다. 태어나기 전부터 오염된 인간이다. 섭취한 음식이 태아에게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 다이옥신, BCDD, 블로클로로다비, 다이벤조파라다이옥신, 100% 검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순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작전에 사용된 제초제로 불순물로서 포함된 것이다. 강력한 급성, 독성, 체기성, 발암성을 지닌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다이옥신. 향기를 지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향기, 독소, 동물체, 신형공유로 인식, 이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과민증 IT를 주체하는 약사후지 도시에는 CS 증상 중에서 가장 위중한 병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대표적인 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일어나는 사고 장애와
기억장애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개선이나 그보다는 외우지 못하거나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생명과 관련된 2차 피해 가능성도 게다가 형년은 생존의 위기와도 직접 이어질 수 있다. 효고현의 한 남성은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화학물질 감정이 걸려서 병성에 누웠다. 중학생이 지나간 후에 향기도로 탄생. 여청소에서 장르에 시달려 피해자 이웃집 욕실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에 잠이 깬 후부터 그 이후에 인근에서 풍겨나오는 착향 유연제와 샴푸 냄새에 목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기침이 나오거나 욕실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착향료,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 향료 오염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NPO 안전한 먹거리 네트워크 알토가 발행하는 알토통신 2013년 8월 합성 향료의 공포. 이 기사에 따르면 TC는 환경과 바른 식생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이들도 유기 재배 면입으로 사용하는 보육원 해버린다고. 타인이 사용한 유연 마무리제의 향으로 두통구역질을 유발하고 본인이 사용한 유연 마무리제의 간암과 유연 마무리제를 사용한 후 강한 냄새로 기분이 나빠지고 환경성의 어처구니 없는 향료 권장. 2013년 6월 전철내에 남성용 향기 광고가 나타난 이후 여성용 향기가 물의를 일으켰다. 환경성이 여성의 쿨비즈 사례를 제한. 사건 발전은 5월 20일. 환경성,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향료. 음식은 최소 30회 이상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매일 실천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인다. 미네랄, 해조류, 활성산소, 텔로미어를 안전하게 하는 면역력이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 분노를 가슴에 묻고 낙진 분노를 가슴에 묻고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사지 않는다. 신경난치병, 자폐증이 이렇게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파킨슨병 등의 난치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온갖 이렇게 독성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농약 사용량과 비례하는 자폐증, 전반적인 발달장애 발병률이 있다 했어요. 뇌 발달을 제외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농약이 표적으로 삼는 니코틴성 수용체는 DNA의 피질 해마 편도체, 소뇌 등 폭넓은 영역에서 발현해 기억, 학습, 인지 등의 고차 기능에 관여한다. 니코틴 수용체는 신경세포의 정식 이동, 분화, 시냅스 형성, 신경회로 폭넓게 관여한다. 니코틴 아세틸콜린 신호 수용체 이렇게 신경전달관이 있는데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무언가가 신경전달을 저해한다. 이게 네오니코티노이드계가 들어가면 신경전달 메커니즘이 신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방철대가 아세틸콜린이 여기 이제 사람도 곤충도 신경전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아세틸콜린 글루탐산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전달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아세틸콜린 유기인계 농약은 아세틸콜린의 분해 요소를 저해하므로 신경전달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다. 사련 등 유독 신경가스와 같은 작용을 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해서 아세틸콜린이 없더라도 신경전달 스위치가 켜지는 가짜 신경전달 물질이다. 공중살포에 의한 인체 실험은 해충 환자에게 본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네오니코노이드계 농약이 정말 사람에게 안전할까? 2013년 6월 12일에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그리고 13일에 간나마치에서는 무인 헬리콥터로 공중살포를 실시했다. 아세틸콜린을 통한 신경전달계 파악에 현재 대량으로 사용하는 유기인계 농약과 네오니코노이드계 농약은 아세틸콜린을 매개로해서 신경전달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세틸콜린이란 신경전달 물질로는 최초로 발견된 물질이다.
단세포 박테리아에서 고등동물에까지는 없어서는 안 될 정유 생리 활성 물질이다. 아세틸콜린과 그 소형체는 생물의 진화 과정 초기부터 세포 기능 조절과 세포 간의 정보 전달기로 이용되어 다양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의 클로티아니딘을 사용 확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014년 2월에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농약 천국이다. 선무류 2년간 금지를 결정한 이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심각성에 대해 가장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느라는 글로벌 피해가 최초로 보고된 프랑스였다. 아직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1999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종자 코팅제 고쇼에 의해서 해바라기 종자 코팅을 일시 중지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해바라기와 옥수수 종자 처리에 고쇼 사용을 금지시켰다. 전면 금지, 농약 등록 의해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 속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는 거의 모든 농작물과 살림에 이용된다. 쌀과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살충제와 살균제로 클로티아니딘과 니텐피렘, 디노테프란 등이 사용된다. 또한 사용 살충제와 살균제와 혼합제도 사용되고 있다. 벼농사의 경우에 모래기 하기 전에 영모성지에서 농약 가렵제를 뿌리고 벼이삭이 풀무렵에 노린재 방지를 위해서 클로티아니딘이나 이런 것들을 헬리콥터 등으로 살포한다. 2년간 금지를 결정한 거, 유기염소계, 염소 DDT, BHC 등등은 유기인계, 파르티온, 이런 이름이 있는데 독성이 강해서 생물 농축 잔류성이 70년대에 거의 금지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 전달을 저해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침묵의범 결실이 없는 빼앗긴 미래 위험성 경고했다. 위험한 농약의 변천은 글로벌 생태계 인간을 위협하는 신농약 네오니코티노이드 이렇게 많이 쓰네요. 일본에서는 등록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손꼽하게 되는 새로운 농약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해서, 참고로 유기인계 농약에는 화학무기로 사용하는 신경가스를 평화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곤충의 중초신경계에 주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에 효소 기능을 방해해 독성을 발휘한다. 카르바메이트계 농약이란 아프리카 원산의 유독물질인 칼라바르콩에서 추출. 니코티노이드란 새로운 니코틴 물질이라는 뜻이다. 니코티노이드. 니코틴은 담배 때의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해물질 중에 하나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란 니코틴과 비슷한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농약의 총칙이다. 주요 특징은 곤충 등의 신경작용을 억제하고 살상하는 신경독성을 지니고 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에 중독된 꿀벌은 방향 감각과 운동 감각을 잃고 기소 본능을 상실해서 둥기로 돌아가지 못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 니코티노이드계 농약과 꿀벌 피해 사를 관련 지을 수 있는 학문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2012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이 농약과 꿀벌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논문이 실렸다. 니오네코노이드계 농약이 꿀벌의 활동력을 떨어뜨려서 생존율을 저하한다. 사이언스. 네오니코노이드 농약이 호박벌 집단의 성장과 여왕벌의 산란을 감소시킨다. 이 농약이 피레트로이드계 농약의 복합 영향으로 호박벌 집단을 와해시킨다. 네이처.
해외에서도 꿀벌 폐사가 보고되고 있다. 가정거주 피해를 본 나라는 프랑스다. 1990년 중화부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2003년에서 남서부의 미리 피레네 지방에서 꿀벌이 대량 폐사였다. 2003년 우루과이에서도 2006년 미국에서도 2008년 유럽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 범인은 네오니코노이드 계열의 농약이다.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꿀벌이 대량 폐사한 원인은 무엇일까? 범인이 이것이 아니냐? 무선 스마트 침실 가까이 경우도 유선으로 교환하도록 전력회사와 상담한다. 설치하고 나서 바꾸면 어렵기 때문에 교환하기 전에 무선이 아닌 유선을 조장한다. 이렇게 가능한 먼 방으로 침실 옮기다 또는 마이크로파가 들어오는 방향을 실드 크로스나 금속으로 방어한다. 임산부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방에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바꾼다. 무선기기 요청. 마이크로파의 존재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한다. 침실 안에 마이크로파를 방사하는 무선기기를 두지 않는다. 무선전화기, 무선 인터폰 등은 유선으로 바꾼다. 무선 랜을 정지하고 유선으로 한다. 무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침실에서 먼 방에 무선기기를 둔다. 열주택의 옆집에서 마이크로파가 들어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한다. 들어오는 방향의 벽면에 실드 크로스나 알루미늄 박 등을 바른다. 벽면에 이웃집과 상담해서 유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든지, 신경전달을 방해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생활오염, 수면증에 발생하는 활성산소 제거와 대사활동,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적게 어림잡아도 국민의 약 20%가 시달린다. 약 5%가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한다.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다. 심야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고, 멜라토닌은 일주기생으로 조정하는 신경호르몬으로 송가체에서 만들어진다. 수면을 방해하는 전자방사선의 출처를 확인한다. 전자방사선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때문에 불면의 원인이 전자방사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에서 300m 이내의 가까운 범위에 기지국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집에서 기지국이 보이면 직접 전자방사선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거리가 가까우면 건물 등을 통해서 전자방사선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 등에 사는 경우는 그 건물의 옥상에 기지국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지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방사선은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자파 계측을 준비해서 수치를 측정해 온다. 계측기는 후르모토 상사 에코르가 또 재팬 등에서 취급한다. 또한 계측하는 시민단체나 사업자도 있으므로 그쪽에 의뢰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의 뇌는 어른보다 2배 이상 마이크로파를 흡수한다. 1996년 미국 유타 대학의 오무간디와의 연구팀은 균일하지 않은 뇌 구조를 고려해서 세 가지 5세, 10세, 어른 이 모델을 이용해서 살피니까 5세 아이가 뇌의 깊은 곳까지 마이크로파가 도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흡수 아이에게 피해가 많다라는 거죠. 깊이 어린아이보다도 규제하지 않는 일본의 극저주파 규제 소치나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 전문조직인 국제암연구소 이가 고주파를 인간의 바람평가 분류에서 그룹 2B 이상 있을지 모른다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10년 전인 2001년 6월에 IARC는 송전선과 가전제품에서 방사하는 극저주파 자량을 이미 그룹 2B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음흠.